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료들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분노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야,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라는 게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과 강원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북, 친중을 넘어선 거의 북과 종중해로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시장이 없는 서울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공동 개최 올림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4월 1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9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유치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에 의거해서 2020년 1월부터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는데요.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 우선 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IOC의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올림픽 유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부, 대한체육회 등 국가기관과 광범위한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브리즈번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경쟁 도시들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성명을 비롯한 남북 합의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사실상 백지가 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봉쇄 압박이 더욱 거세지며 시장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사실을 선거 직전에 밝힌 것은 서울시가 다음 주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벌이는 신북풍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엔 제재를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처럼 독단적으로 벌이는 서울시 행태가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없는데 그 시장이 추진했던 일을 한다? 행정부 시장이. 그럼 행정부 시장 정치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의 뒤에는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이런 정부 유관 부서들이 다 지금 협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총리실이나 청와대의 컨트롤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이런 일을 한다? 독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자, 선거 앞두고 이제 이거 띄우면서 뭔가 표 한 장이라도 더 얻어보려는 속셈인데 저는 그건 아주 지엽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이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박모 씨를 찍어주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하냐? 김여정 전하에게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폐하의 지시에 의해서 김여정 전하께서 아주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정말 매몰찬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남조선 최고 당국자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전하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데 뭘 노력하냐? 자,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그냥 돈 투자해, 돈 가지고 와 라는 이야기를 김여정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처럼 저렇게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는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따라서 그 국제 질서 한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올림픽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평양 올림픽을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평양 그리고 이 평양 주변에 있는 경기장 시설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죠. 북한은 돈 한 푼 없으니까 거지들인데 그러면은 이 관광객들이 평양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북한에 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줘야 되죠. 혹시 또 예를 들어서 조정 경기장 이런 걸 원산에다 만든다? 그럼 평양에서부터 원산으로 가는 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고속철도를 깔아줘야 되죠. 원산에 조정 경기장이 있으니까.
일부러 또 조선 경기장 우리 대한민국에 안 만들고 원산에다 만들겠죠. 왜? 예, 김정은 폐하의 관심 사업, 관심지대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남북 철도, 도로 이런 거 깔아주고 싶어가지고 사전조사까지 다 해놓고 그런데 미국이 그거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이야 하면 안 돼. 조사하는 것까지는, 검토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자, 기공식 해 그래. 그런데 거기서부터 진짜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세컨드리 보이콧이야 라고 미국 정부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도로 깔아주고 김정은 폐하의 역점 사업인 이 원산 카지노 저 돈 벌게 해주려고 하면은 관광객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객이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 인프라가 깔아져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도로 고속철도 이런 걸 깔아주려면 올림픽만큼 좋은 게 없죠. 올림픽 하려고 하면 10년 전부터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마치기 전부터 스타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올림픽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 브리즈번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달리냐. 지금 이 정부 끝나기 전에 일단 올림픽을 유치해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스타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12년 후에 다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왜냐? 올림픽 유치는 아시아, 유럽, 남미, 다시 아시아, 유럽, 북미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해서 대륙별로 안배를 해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오세아니아 대륙은 나라가 몇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시아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번 브리즈번과 지금 경합하고 있는 32년을 놓치면 2044년이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니까 2030년대 되어서야 북한에 인프라를 깔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김여정 전하가 살아 있을지, 김정은 폐하가 살아 있을지, 북한이 미국이 지금 레짐 체인지 작업 들어갈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분들에게 너무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이 주도를 해서 그렇지만 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이런 국가기관들이 딱 세팅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거는 청와대 역점 사업이니까. 이거 여러분 서울 평양 올림픽 한다? 또는 서울 평양 월드컵 한다? 이런 거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북한에다가 인프라 깔아주기 위한 공식적으로 우리 돈으로 유엔 제재를 피해서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한 그런 작태입니다. 절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와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과 서울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 개최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강원도에 왜 이런지 저는 강원도에 이런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최근 우리 선사 유적지를 갈아엎고 그곳에 중국의 문화공작 전진기지를 지으려는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현 도지사 취임 이후 무려 3곳에 중국 문화공작 거점 설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 등 중국의 문화공작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강원도 한중 문화타운 건설 반대 청와대 차원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종중 사업이 이곳 하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 춘천과 홍천 일대에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인민망, 중국 건설업체 내외주건 등과 함께 한중 문화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문화공작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강원도청은 이를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라며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현 도지사 취임 이후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친중 사업이 이것 하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는 드라마 촬영 명소로 한류 열풍의 시작점이었던 정동진 해돋이 공원 일대에 중국인 투자 이민자를 받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건설을 추진하는가 하면 양양에 중국 예술인들만 들어와 각종 혜택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 이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경제개발 사업이 아니라 모두 문화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강원도가 중국의 역사 왜곡과 대외 문화 공작을 통한 회색지대 전술을 지원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은 국민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중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과 관련한 여론 흐름으로 도내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여론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라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별다른 경제 효과가 없는 문화 공작 사업, 도대체 중국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사시대 유적지, 우리 중국은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동북공정을 이미 10여 년부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황하 문명과는 별개로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이미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선사시대 10단 유적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유적지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거기다가 차이나타운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강원도,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만이. 정동진, 강원도의 남해선과 함께 정동진 이 해돋이 공원, 완전히 한류 열풍, 한류 드라마 열풍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오는 그곳입니다.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가죠. 왜? 서울에서 바로 정동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정동진.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차이나 드림시티라고 하는 중국인 투자 이민자를 받아서 그냥 중국인 마을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정동진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용납이 되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동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얼이 아닌 중국인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 투자 이민자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강원도 인정합니까? 제가 왜 여기다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가 결국은 올 1월 달에 법무부가 이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들어오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영주 비자를 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사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죠. 그리고 강원도청. 강원도 도백이 누굽니까? 왜 그런 사람 뽑았습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그럼 또 여기만 있냐? 아니죠. 강릉 근처에 있는 양양, 그 속초와 강릉 중간에 있는 양양이죠. 거기 양양에 무슨 뭐 한중 문화 예술인 타운, 중국인 예술인 타운, 그게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관광을 가면 황산 구경하고 베이징 자금성 구경하고 이러지. 그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타운을 만들었다. 그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타운 보려면 경복궁 가고 여기 민속촌 가면 되는데 왜 거기 갑니까? 시간 내서 중국 관광 가서 바보짓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관광 와서 뭐 서울, 완전 휘황찬란한 서울 구경하든지 경주를 구경하든지 이런 걸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중국인 타운을 구경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게. 그럼 이렇게 경제적 실익이 없는 이런 사업을 왜 하냐?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이 중국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약점이 잡혔던지 아니면은 중국을 무작정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과 역량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얼을 지워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한술 더 떠서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속국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중국 알몸김치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중국 김치에 대한 중국 해썹 현지 조사 요구를 뭉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속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중국을 두둔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무원 한국 공무원인지 중국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알몸김치로 논란을 빚은 중국 내 김치 업체에 대한 한국 식약처의 현지 조사 협조 요청을 1년 넘게 무시했다는 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중국은 그런 적이 없다는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중국에 알몸김치 관련 협조 요청 서한을 9차례나 보냈으나 모두 묵살당해 굴욕 외교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공식적인 서한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핫라인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데일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식약처가 이데일리 측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폭로했는데요. 이 폭로 기사에서
식약처 대변인실의 한 직원은 중국은 선진국이면서 거대한 힘이 있는 국가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 정부가 보낸 공문에 중국이 회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 좀 거대한 나라다. 힘 있는 국가라는 말이다.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속국에서 자국에 있는 제조업체를 해썹 인증받으라고 관리를 대신 해줄 테니까 안전관리하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자신의 말 실수를 인지하고 다시 이데일리에 전화를 걸어 속국 발언을 보도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라고 요구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하고 국민 건강보다 대국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사실,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야, 식약처 공무원이 중국의 속국인데 우리가 그러면 중국 기분 좋겠냐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해썹 인증이 뭐냐면은 식약처가 인증하는 안전한 식품이다 라고 이제 인증서를 붙여주면 소비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냥 이제 권장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휘저으면서 그걸 세척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걸 끌어내는 포크레인을 녹이 지글지글 다 쓸어 있는데 그 색깔을 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좀 값싼 식당에 가면 조금 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김치들, 딱 봐도 이거 중국산 김치구나 라고 느껴지는 김치들, 저는 이 보도 이후로 절대로 그런 김치 주는 식당에 아예 가지도 않고 주문도 하지 않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식약처가 그 해썹 인증 우리 좀 검사 좀 해야 되겠으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라고 공문을 9번 보냈는데 중국이 다 대답조차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따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중국 대국이고 우리가 속국인데 중국 힘 있는 거대한 나라인데 이런 속국이 그거 하면 기분 좋겠냐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이거 좀 문제되겠다 하고는 다시 전화해서 내가 발언 잘못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속국이라는 발언 좀 빼달라. 왜냐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왜 중국 자극합니까? 중국 땡큐지. 이 자식들 어이구 그래 나를 잘 알아보시네 라고 땡큐지. 우리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데 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힙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양반아. 자, 그래서 이데일리가 다시 식약처 고위 관리에게 아니 당신네들 직원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식약처 고위 관리는 누가 그랬어요? 라고 하고 말만 하고는 그 이후로 이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대국이 싫어하실 거니까. 대통령이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고 흠모하고 있으니 도지사가 중국에게 납작 엎드려서 굽신거리고 있으니 이 공무원들이 상황이 이렇구나. 내가 중국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대한민국 지금 정부 곳곳에 만연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꼴 보기 싫으면 바꿔야 됩니까? 진짜 바꿔야 됩니다. 어디를? 제일 높은 데를 바꿔야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바꿉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